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될 정적분의 활용 파트입니다. 앞전 강의에서 부정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죠. 특히 이 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는 이 정적분은 원래 넓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넓이로서 정의가 돼야 되는 게 원래 개념인데 여러분들 개념을 좀 쉽게 넣으라고 처음에는 계산으로서 정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에 들어와서야 이 정적분을 결국 넓이의 개념으로서 뭐 활용된다면 뭐 부피의 개념으로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이 결국 정적분은 넓이라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 어, X축과 Y축이 있을 때 그 위에 임의의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함수의 a라는 곳과 b라는 이 두 구간과 x축에 둘러싸인 넓이, 그러니까 색깔을 바꿔서 빨간 색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쌤이 s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넓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구할 수 있다. 사실 이거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사실 뭐 이 개념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무한급수의 극한, 그걸로 뭐 옛날도 아닙니다.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어렵게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쌤도 가르쳐 봤지만 정말 애들이 보기 힘들어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과, 문과 다 자연계열, 인문계열 전부 다 수학 2, 그러니까 미분적분을 하게 되면서 이 무한급수는 사실상 미적분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문반 친구들에게는 이 무한급수의 극한, 그러니까 넓이로서 바로 정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산으로서 접근을 하고 그 계산이 적분에서 B 넣은 거에서 A 넣은 거 빼라 라는 식의 방법으로 정적분을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얘네의 계산은 뭐냐면 여 위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유가 됨을 요 개념 열기에서는 1차 함수를 가지고 증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것도 증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좀 그냥 일반화 시키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함수의 이름이 y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도 증명을 해보실 분은 공책 열어서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함수의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 그러니까 이 빗금친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 계산을 합니다. 뭐 물론 이 증명에서는 t라고 했지만 t 대신에 b라고 넣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 식이 자세히 보면 뭐와 같냐면 아까 fx라는 1차 함수가 x 플러스 1이었잖아요. 따라서 얘를 적분하면 그렇죠.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가 됩니다. 물론 더하기 c가 붙긴 하지만 얘 형태가 마치 b를 넣은 거에서 a를 넣은 걸 뺀 거와 같다. 결국에는 얘가 뭐와 같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와 같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모든 함수에서 일반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차 함수에서 보였으니 n차 함수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원래 이거는 좀 더 엄밀한 정의,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과 갈 친구들은 하게 될 수도 있고 쌤은 이과를 가르친다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정적분이라는 것은 곧 넓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fx와 x축으로
이루어진 그 A에서 B까지의 넓이는 결국 정적분 값으로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결국 적분의 의미는 넓이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개념이 끝난 겁니다. 관련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예제 1번 y는 x제곱 플러스 1 x축 0하고 1로 둘러싸인 도형. 무작정 계산 문제라고 계산부터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서 먼저 그림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져 있죠? 이 2차 함수는 0,1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이고 0에서 1까지의 x축에 의해 둘러싸인 넓이는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는 정적분의 정의에 맞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플러스 1 dx로 구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은 왼쪽에 있는 대로 적분에서 1 놓고 0 넣은 걸 빼면 되겠죠? 넓이가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 적분이 발견됨으로써 곡선에 의한 넓이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분적분입니다. 네, 좀 더 우리 정규 수업 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많이 해봅시다. 자, 2번도 매한가지죠. 무작정 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서 생각을 하는 게 무조건 기본입니다. 이와 같은 1과 2를 지나는 위로 볼록한 함수고 x축에 의해 둘러싸인 넓이는 지금 보는 빗금친 부분이죠. 그래서 얘의 넓이는 정의에 맞게 똑같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주어진 함수를 정적분하면 그 값인 6분의 1이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밑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이죠. y는 x세제곱과 x축 그리고 0과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잖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합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x세제곱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바로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미분에서 3x제곱이 되는 걸 이해하신 다음에 얘는 0 되는 값이 0 하나밖에 없고 0을 기점으로 증감표를 그리면 그때의 부호가 풀풀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의 왼쪽에서 또 증가, 0일 때 잠깐 누웠다가 다시 0보다 클 때도 증가, 이런 함수입니다. 0에서 3까지의 넓이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연습하는 게 나중에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세제곱 dx 4분의 1의 x 4제곱에 0에서 3까지 정답은 4분의 81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남은 문제를 연습해 보세요. 자, 이처럼 결국에는 정적분을 이용하면 이 도형과, 그러니까 곡선이죠. 도형도 곡선이니까, 곡선도 도형이니까 이 도형과 x축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많은 곳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이와 같이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정적분의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x축 아래에 있는 함수에 b에서 a까지의 정적분을 해버리면 그 값은 뭐가 나오냐면 음수가 나오고 x축 위에 있을 때는 양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넓이라는 관점은 항상 0보다 크죠. 0보다 큰 넓이를 다루는데 x축 아래에 있을 때 음수가 나오고 x축 위에 있을 때 양수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x축 아래에 있다면 결국 그 함수를 다시 x축 위로,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줘야 됩니다. 그 개념이 절대값을 씌운다고 하는데 절대값을 씌우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주어진 함수를 부호를 바꿔준다.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것이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에서 b까지의 구간의 넓이가 임의의 구간까지는 위에 있으면서 임의의 구간은 아래쪽에 있다면 그 C를 기점으로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아래에 있는 것은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되는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이 함수를 그려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둘러싸인 넓이를 보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양의 부분인데 0에서 2까지에는 음의 부분이죠. 따라서 정적분의 값을 각각 구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요.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3번에 1번 요것을 한번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쌤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3번에 1번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마이너스하고 2하고 1로 되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 이러한 함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에서 3까지는 양수,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음수입니다. 이 넓이,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이 값의 반대부호, 원래 함수의 마이너스를 씌운 걸 밖으로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테그랄 2에서 3까지는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적분해서 지금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 것 같죠? 이제 실제로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적분해서 2에서 3까지 요걸 해야 된다는 소리죠. 쉬운 계산도 아니고 분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계산을 최초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쌤이 그것까지는 할 건데 이것도 결국 하다 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계산을 하면 자 마이너스에 3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내리겠습니다. 다음 플러스 27이니까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6 빼기 3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4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날려버리고 얘 계산하면 3이죠. 이렇게 하면 3에서 6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8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5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얘는 2분의 9가 앞에 게 나오고요. 뒤에 거는 날라가네요. 9 빼기 3분의 1입니다. 그죠? 3분의 26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할 때 실수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쌤도 실수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 얘기는 나중에 문제 정규 수업 때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사실이다. 한번 힘들더라도 계산을 해 보세요. 혹시나 이거 틀렸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까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뒤집어 준다고 했죠.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다시피 fx가 이렇게, gx가 이렇게 a에서 b까지 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간단하게 우리가 색칠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지금 파란색깔 삐끔친 거죠. 정적분 정의에 맞게. 자, 근데 gx의 dx의 값은 빨간 색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을 여러분들 그쵸? 빼주면 됩니다. 쉽죠? 근데 똑같은 구간일 때는 우리가 함수끼리 더하고 빼는 게 가능하다 했잖아요. 빼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넓이는 함수 두 곡선을 빼서 교점에 대한 교점이나 또는 이렇게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만약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빼는 건 알겠는데 임의의 함수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x축 위에 일부 있고 x축 밑에 일부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fx고 gx가 이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넓이는 단순히 그 두 함수를 빼주면 됩니다. 인테그랄 fx, gx, dx, a에서 b까지 구해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x축에 겹침을 발생하더라도 얘를 충분히 큰 k만큼 k를 충분히 크게 해준다면 그 a에서 b까지 안 닿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자, 빨간색마저도 충분히 k만큼 똑같이 올려줍니다. k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1번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근데 함수에 똑같이 k를 더해서 정적분을 하면 k가 소거되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x축에 겹침이 발생하는 것은 두 곡선의 넓이를 구할 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됐죠? 자, 가장 골치 아픈 경우가 바로 이 3번인데요. fx와 gx가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입니다. 자, c를 기점으로 a부터 c까지는 f가 g보다 크죠. c보다 클 때는 g가 f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값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각각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나누지 않으면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A에서 C까지는 fx에서 gx를 뺀 넓이 이 부분을 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C에서 B까지는 바로 이 부분 gx에서 fx를 빼준 것으로 정적분을 해서 구하란 말이고요. 상당히 귀찮고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파트 경우에는 정말 넓이를 이용한다는 그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예제 문제를 많이 못 풀게 되는데, 자, 이렇게 풀이가 나와져 있는 건 설명만 합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0,1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위로 블록하고, 요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교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됩니다. 둘이 같다고 놓는 거죠. 그러면 0하고 2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가 되겠죠? 얘는 아무 하자 없는 문제가 되고, 빨간 색깔, 그러니까 얘에서 파란 색깔, 얘를 뺀 다음 0에서 2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면 됩니다. 식 그대로 있죠? 그래서 3분의 8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밑으로 가봅시다. 문제 5번도 한번 풀어야겠죠? 이건 사실 그래, 풉시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다음 y는 x는 이렇게 될 겁니다. 교점 모르죠? 교점 모르면 넓이 못 구합니다. 교점은 두 함수를 갖다고 놔야 되고요. 얼핏 봐도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겁니다. 인테그랄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작은 데에서 큰 데로 부르는 이유를 알겠죠?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준 정적분 값을 해주면 되고요. 자, 얘도 사실 빨리 푸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정적분 때려주시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그 기술을 쓰는데 의미가 있겠죠. 지금은 하십시오. 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현타가 오긴 하는데 3분의 8이죠?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될 거겠죠? 날라가네요. 공교롭게도. 그러면 정답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왜 음수가 나올까요? 이것 때문에 영상을 다시 찍기 싫은데 여러분 여기서 부호 실수했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얘가 8이 되는 거고, 자, 이만큼 실수 많이 나오는 거 알겠죠? 5 빼기 2분의 1, 2분의 9가 나올 겁니다. 확인만 해볼게요. 쌤이 아는 공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27. 네, 맞습니다. 2분의 9 맞습니다. 궁금하죠? 자, 4번 같은 게 진짜 머리 아픕니다. 와, 이건 일단 설명만요. 2차 함수, 2차 함수 그립니다. 충분히 그릴 수 있죠? 못 그리면 못합니다. 0하고 2 둘러싸인 거. 공교롭게 0과 1에서 교점이 생기고 2까지 보는 거라서 구간이 두 개로 나옵니다. 그러면 정적분을 두 번 해야 되고요. 하나는 0에서 1까지 순서 잘 봐주시고 하나는 1에서 2까지 순서 바꿔서 정적분해야 됩니다. 바꾸시면 답이 안 나오겠죠. 따라서 각각 정적분을 해버리면 2가 나온다는데 그죠? 해보시면 됩니다. 자, 6번도 사실 계산하려면 머리가 참 아픈데요. 일단 교점부터 구할까요? 교점을 구해야 그래프를 그리기 쉬워지니까. 자, 얘의 교점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0 되는 지점이라서 얘는 2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교점이 3개네요. 0, 풀마 1. 그러면 앞전 수업에서 x세제곱이 이러한 그래프였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교점 생겼겠죠?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나는데 자, 얘의 그래프를 보면 뭐 미분을 해서 증간표를 그리건 뭘 하건 간에 마이너스 1과 1일 때 이 원점에 대해 대칭인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건 지금 쌤이 그렸던 이 모양과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색칠된 부분은 여기인데요. 직감적으로도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이 1부터 0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2차 함수, 미안합니다. 정적분은 정말 파면 팔수록 정 많은 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중에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주 이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위에 있는 애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으니까 사실 위아래를 바꾼다고 한들 부호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봤겠지만은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면 최대한 확실하게 해야겠죠. 얘가 위에서 그 다음 얘가 아래에서 dx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자, 이 계산까지는 할게요. 자, 얘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2x니까 적분하면 2분의 1x 4제곱 플러스 x제곱에 1에서 0까지의 2배.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네, 0 넣었을 때는 의미가 없고 1 넣었을 때는 2분의 1이니까 네, 1이 나옵니다. 결국 얘들의 넓이는 1입니다. 합쳐가지고요. 어렵죠? 네, 다음에 우리 이거 쉽게 하러 갑시다. 네, 자,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에 나왔던 속도와 거리의 관계가 과연 적분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같이 묶어서 15강 강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강의에서 봤듯이 위치, 속도, 가속도를 각각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뭐 단축 용어로서 S, V, A라고 썼죠. 그리고 위치에서 속도에서 가속도로 갈 때 우리가 뭘 하면 된다 그랬냐면은 미분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속도에서 속도에서 위치로 갈 때 그 방법은 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구하려면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미분에서 값을 넣는 문제들처럼 단조롭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속도와 거리 파트의 적분을 이용한 문제는 일단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이 위치를 묻거나 위치의 변화량을 묻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인 거리를 묻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개념을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적분과 부정적분 그 사이에서 뭔가 오묘하게 개념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바로 문제로 가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과연 이 세 개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적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에 보면 좌표가 1인 점에서 시각 t에서의 속도가 4-2t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4를 시작해서 2일 때 0을 찍고 내려가는 모양이죠. 여러분들 이걸 볼 때 무조건 속도가 감소하긴 하지만 이 0을 기점으로 2초 직전까지는 그래도 양수인 거고요. 2초보다 클 때는 그때부터 음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속도를 적분하면 우리가 위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인데, 자, 적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을 때리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냐면 0에서 2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2초일 때는 속도가 음수지만 2초일 때부터 일정 초까지는 그 부분의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오지만 그것도 결국엔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이 개념 속에서 자 1번 막연하게 3초일 때 그러니까 속도가 있을 때 3초일 때의 위치를 물으면 그냥 인테그랄 속도를 적분한 다음 그 나온 식 st에다가 다시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위치 그냥 단순히 위치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분하면 4t-t제곱인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붙죠. 그래서 좌표가 1인 점이 시작점인 겁니다. 좌표가 1인 건 시간이 0일 때이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1인 것이고 얘가 st죠. 3을 대입하면 4. 3초일 때는 4인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위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y절편이 1이란 소리고 2초일 때 가장 높이 있겠죠. 왜냐하면 꼭지점이면서 양수일 때의 마지노선이겠죠. 따라서 뭔가 2초일 때 가장 높이 찍었다가 2초를 지나면 다시 위치가 바뀝니다. 그때의 3초일 때의 위치가 4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다음 2번 1초에서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가 뭐가 다르냐면 내가 15발자국 옮긴 다음에 5발자국을 다시 뒤로 가면 결국 내 위치의 변화는 10발자국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색깔 바꿔서 1초일 때부터 2초일 때까지 움직인 이 부분과 2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이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을 서로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이 값은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vt dt 그러니까 4t-t 제곱에 3 놓고 1 넣은 걸 빼면 된다 이 소리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고 계산을 해봐도 얘는 0이 나옵니다. 이 개념인 거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플러스로 가나 마이너스로 가나 내가 15발자국 앞으로 가나 5발자국 뒤로 가나 결국 움직인 거리는 총 20발자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1에서 2, 2에서 3까지 얘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vt dt 그러니까 1에서 2까지의 넓이를 2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바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원점 출발했죠? 속도 그래프가 얘입니다. 속도 그래프는 t, v, 0, 2 위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0에서 2초까지는 결국 앞으로 움직이다가 2초가 지나면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막연하게 4초일 때의 위치를 물으면 그냥 적분해서 4 넣으면 됩니다. 적분하면 ST는 3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이죠? 그리고 적분상수 c가 있겠지만 원점 출발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 0입니다. 적분상수 없고요. 4일 때 대입하면 S4가 나올 것이고 그게 위치입니다. 단순히 위치는 적분해서 맞춰주면 되고요. 1에서 4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1초에서 2초까지 움직인 거리, 양의 부분과 2초에서 4초까지 움직인 음의 부분을 서로 상쇄시켜야 됩니다.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vt dt를 하면 나오는 값이 됩니다. 이 정적분은 앞에 개념에서 했듯이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계산돼서 나옵니다. 아마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는 결국 음수인 거죠. 왜냐하면 양으로 간 부분보다 음으로 간 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에서 4까지의 총 움직인 거리는 양이든 음이든 더해야겠죠.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미안합니다. 1에서 2까지 vt dt 얘는 양수, 2에서 4까지 vt dt는 반대부호. 그렇게 해야 전부 다 플러스가 나와서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정적분을 활용한 속도와 거리, 적분을 활용한 속도와 거리 개념도 끝나게 됩니다. 절대 이 개념만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정규 수업 때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쌤도 단기간에 책 한 권의 개념을 기본 개념이지만 다 떼는 게 참 도전이었고 끝까지 들은 애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잘 들었다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나중에 정규 수업 때 혹시 수업을 못 들었다면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